어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찬의설이 맺히기 시작한 나는 한로가 지나고 어느덧 낙엽이 떨어지는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일교차 큰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예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도시주택국 소관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와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8년부터 경남연구원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협약이 금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를 전문성과 적정성을 등을 갖춘 경남연구원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업 내용은 도시재생 분야 정책 및 신규 사업 발굴, 도시재생 사업 공모 및 사업 지원 관리 지원,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각종 행사 운영 등으로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3년이며 위탁 금액은 총 15억 원, 연간 5억 원 정도입니다.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을 통하여 도내 추진 및 완료된 126개소 도시재생 사업 관리를 지원하고 신규 사업 선정, 각종 정책 발굴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정책 방향이 변경됨에 따라 도시재생 사업 선정 및 사업 관리 등의 변화가 발생하여 경남연구원의 전문성 있는 센터 운영을 통하여 정책 변화에 맞는 긴밀한 대응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도내 도시재생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사업 이후의 시설 운영 지원 등 사후 관리 업무까지 수행하는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이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낙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네. 저희들이 도시 재생 지원센터 운영을 갖다가 네. 우리 그 도비 1억 5천이죠. 5억입니다. 5억입니까? 네. 예, 5억 가지고 우리가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위탁하는데 우리 전국의 광역 단위가 8개소가 지금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 7개는 우리가 시도의 연구소, 네, 우리 경남시면 경남연구소, 네, 그다음 뭐 경북도 경북연구소겠죠. 예, 주는데 유일하게 경북도는 지금 현재 유일하게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공공기관에 위탁이 한 거하고 네. 민간기관에 위탁이 한 거, 이거 비교 분석형 자료 있습니까? 그 사실은 비교 분석은 못 해봤습니다. 경북 같은 경우에는 영남대학교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연구 쪽의 성격인 기관이 위탁한 건 저희들하고 같고요. 다만 그 기관 자체가 공공이냐 민간이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연하게 제가 볼 때는 또 우리가 다시 또 3년이 되었으니까 또 재위탁하려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실제로 그런 면도 있고 예, 실제로 그럴 때는 의원들이 거기에서 이제 경험을 쌓고 계속 하고 있기 본의원이 때문에. 생각할 때는 네네, 최소한 그런 자료를 의원들인데 네네, 이 연구소에 위탁한 그 장점과 장단점, 그 다음에 민간에 했을 때의 장단점, 이걸 우리 위원들인데 그 자료를 줘가지고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줘야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오셔가지고 자료 설명만 하고 여기 동의해둬라. 제가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차후라도 네. 그런 장단점을 분석해서 네. 우리 그 담당과에서 이런 자료 정도는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장단점을 간략하게 비교는 했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충분하게 설명드릴 만큼의 자료를 아직 생성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해를 해주신다면 추후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악수 중요한 게 돈을 5억 주면서 아무 분석도 없이 우리 의회에 와서 동의하더라. 제가 볼 때는 좀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의원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기관의 성격이 위탁 기관의 과장님 성격이-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에 딱 대가 말씀하시죠. 네, 기관이나 저 위탁 기관의 성격이 학교 저희들과 같이 발전 연구원 이렇게 연구기관에다가 다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경북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격은 비슷하고 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그 자료를 못 드린 것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다수의 기관에서 다 공공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께 설명을 못 드리는 점은 100번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되는 다른 시도에서도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부탁을 좀.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네네. 이 창원대학교, 그다음 네. 경남대학교, 경상대학교도 산학협력단 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 제안을 내려가 제안서를 받아보고 네. 비교 분석을 해서 네. 자체적으로 제가 볼 때 그런 학교에다가 제안을 내라. 우리 5기다. 이렇게 오픈을 해가지고 그런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자체 심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는 게 맞지. 아무 그런 자료도 하나 없이 그냥 3년 했으니까 또 다 재가해야 된다. 제가 볼 때 그래서는 제가 볼 때는 좀 곤란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저희들 위협한 점은 의원님 죄송합니다. 예, 그 부분은. 예, 이상입니다. 예, 이장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이장우 의원입니다. 제가 이 6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시도별 도시 재생 지원 센터 현황 전국 17개 시도 현황에 보게 되면은 네. 연구원에 맡긴 것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부산이라든지 광주라든지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시도 자체적으로도 이거 센터를 운영도 하고 있는데 이걸 굳이 민간 위탁 기관에 맡기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문성입니다. 이쪽에도 재단법인을 다 설립을 해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재단법인 부산광역시도 재생지원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사단법인 광주광역도시 재생공동체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운영이 그러면은 예. 예, 잠시만요. 네네. 어차피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활용을 통해서 할 거라면은 네.
도에서 컨트롤 타워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네네.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해서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걸 경남연구원에 맡길 것이 아니라 컨트롤 타워 역할 자체는 도에서 해도 되지 않나요? 그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걸 다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처음에 위탁을 시작했던 것이고 지금은 그 전국에 대해서 아까 저희 국장이 말씀하셨듯이 100개가 넘는 162개소가 지금 이제 준공을 해서 운영이 사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한 거 지금 예. 또 여러 가지 여기 형태를 보면은 좀 인력 양성과 홍보 그리고 또 그 사업체 관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력과 전문성을 저희들이 다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위탁을 쉽게 시작했고 납득이 네. 가지 않습니다. 우리 앞서 존경하는 우리 성낙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이거를 3년간 경남연구원에서 했다 손쳐 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3년간 해야 된다라는 얘기 자체는 본 의원이 들을 때는 납득하기 좀 어렵고요. 저희 그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경남개발공사도 또 있지 않습니까? 또 네. 6페이지 자료에 보게 되면은 개발공사 경기도 도시공사라든지 전북개발공사라든지 등등 해서 개발공사에서도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맡기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 우리 그 도시주택국에서 굳이 경남연구원에 이걸 맡기자라고 이거 들고 왔다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납득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해오던 대로 그냥 우리 건소에서 추인해달라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3년간 맡겨보니까 그 경남연구원 자체가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고 지금 재생센터에 대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지속해도 되겠다라는 내부 판단이 있어서 계속 좀 해달라고 저희 도에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저희 그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활용을 통해서 지원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아무튼 컨트롤 타워 자체를 경남연구원에 굳이 맡겨야 되는지 하면 또 그게 맞는 건지라는 생각도 들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주택국에 위탁을 안 주고 하는 어떤 방법도 저는 맞다라고 보고 굳이 또 맞다면은 3년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준다라기보다도 우리 또 경남개발공사나 이런 또 어떤 출자 출연 기관을 통해서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조금 보충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른 그 개발공사나 이런 부분은 조금 연구 기능보다는 사업 기능에 좀 우리 그 경남개발공사가 치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보다는 조금 그 뭐랄까 도시 재생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발전연구원 쪽에 그 우리가 조금 그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거. 그쪽 부분에 이제 그 연구를 할 수 있는 박사급이라든지 이런 인력들이 경남연구원에 우리 도는 그렇게 지중이 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제 그 개발공사는 실제적으로 그 업무를 어떻게 그 선정이 됐을 때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뭐 민간 위탁이나 공공 위탁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각각 이제 그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 그 연구원이나 이런 쪽에 공공 위탁을 해서 인력 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그쪽 그 연구원에 있는 박사 인력을 썸을 해가지고 인건비 전략이라든지 실제로 우리가 그 이제 센터장을 발전연구원의 박사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임금비는 우리가 주지는 않습니다. 발전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금비 그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덜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또 시군의 그 역할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 그 저기 그 현장에 직접적으로 이제 시군에서도 그 센터를 가지고 있고 현장에서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게 연구가 된 그 인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해주는 게 자기들 그 현장에서 수용하는 그 좀 수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발전연구원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딱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시군에도 이 도시 재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번에 나왔던 얘기지만은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도에서 좀 해주면 안 좋겠나 하는데 경남연구원에 위탁을 맡겼더라도 실제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은 우리 도시 주택국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
예,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 일반 이제 관리 업무라든지 연구 업무는 거기 이제 저기 재생센터에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 중앙에 공모를 하고 이런 부분은 기본 거는 우리가 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필요한 부분, 빠진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실무적으로 움직여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 거기에 있고 또 우리 그 외부에 이제 자문위원이라고 해가지고 또 전문가들을 구성된 위원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가가지고 그 또 컨설팅을 하고 이런 그다음 현장 방문을 하고 이런 부분을 안내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국장님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예. 성낙이는 앞에 한번 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의 위탁이라는데, 그럼 이게 12월 30일 되면 종료가 되자는 거죠. 네. 그럼 126개 이 사업이 어쩔 수 없이 이건 내가 보니까 뭐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업무 행태로 업무를 해왔다는 그 결론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걸 뭐 뒤에 보니까 다른 위탁이나 공공위탁이나 민간 위탁 줄라 그러면 이 사업이 회계연도 예전 최종으로 계약기가 12월 30일 되면 이 업무가 종료가 돼야 되거든, 그죠? 그래야 다른 데 위탁을 줘도 자료를 받아가 이렇게 할 건데 지금 현재 126개 남은 이 사업이 공정이 어느 정도에 남았다는 거 보면 됩니까? 일부 126개 사업은 완료된 사업이고 지금 완료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게 59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사업의 사후 관리, 사후 완료만 관리. 해놓고 난 다음에 사람이 안 오고 나면은 활성화가 안 되는 문제 등을 해소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하는 이게 것이 선정은 그 지금 여기에 그 우리 위탁을 주는데 경남연구원에서 해가지고 시군에 본 게 126개 시군별로 쫙 싹 다 있는데 네네. 이걸 그럼 시군에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개발연구원에서 그럼 각 시군의 그 위치에 그 맞게끔 그 사업을 발굴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시군의 사업을 어떻게 하면 시군에서 선정되는 거는? 네, 시군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자기들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한테나 센터에 컨설팅을 아니 받습니다. 내 얘기가 우리가 이걸 이제 돈을 주고 가지고 여기 위탁을 하는데 네. 경남개발연구원에서 136명의 박사나 이 석사 이런 저 기술 인력이 이 사업을 시군변에 적정하게 그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네. 시군에다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탁을 지시를 내라 공문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 시군에서 이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경남개발공사에 주는 것인지 그게 이제 중요한 이 말. 시군에서 만들어서 음. 발전연구원에다가 컨설팅을 의뢰합니다. 이렇게 만들었으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지금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126개 사업은 완료가 된 사업이고 유지가 얼마 남은 사업입니까? 네, 아니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106개, 그렇지. 그 지금 하고 잘못 있는 게 말했죠. 총 126개 사업입니다. 그지 완료된 사업이 아니죠,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그 경남연구원 외에 다른 데 위탁을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잖아요. 그죠? 지금까지는 최적의 상대가 경남연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과장님 그죠? 네네. 회기가 이거 만료되기 전에 방금 우리 이장우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아까 분석을 통해 가지고 다음에 다른 데도 줄 수 있는 그런 사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를 한번 제출해가 하는 그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같아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성낙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네. 제가 맨 처음에 질문을 했지만은 또 우리 존경하는 이장호 의원님과 또 우리 권호만 의원님께서 질문했는데 제가 최종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공공위탁 대임 심사 심의 결과를 9월 달에 했죠. 네. 이미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는 우리가 경남연구원에다 주기로 한 거 아닙니까? 심의를 해서 네. 9월 5일부터 9월 10월까지 심의를 했네요.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네. 심사위원이 7명이네요.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경남연구원에서 이 우리 컨설팅 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6명입니다.
6명입니까? 예, 상주 직원이 6명인데 예. 지금은 경남 연구원에서 박사급 1명, 예. 개발공사에서 파견받은 사람 1명, 예. 채용한 사람 4명 이렇게 예. 6명. 그리고 6명이서 이 5월 가지고 운영을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전체 하는 게 아니고 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9월 5월부터 9월 15일 하기 전에 네. 경남연구원에만 한정하지 말고 네. 제가 볼 때는 경남 개발공사도 공문을 보내고 우리 도내 경상대, 경남대, 창원대 이런 데 보내서 다른 데 보내가지고 이런 게 있으니 제안을 해가지고 제안서를 내라. 그래 그 제안을 받아가지고 몇월 며칠에 오서 이 설명을 해라. 그 설명 들어가지고 그 4개 업체를 넣어가지고 심의를 한다고 맞는 거지. 지금 독과점도 아니고 경남연구원 하나 가지고 심의하는 거는 제가 볼 공정성이 안 맞다. 그래서 원래는 이미 우리가 일사부재에서 정했으니 할 수 없고 네. 차지할 때는 네. 분명히 기록해놨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아니 명심하겠습니다. 이거 경남연구원이 이걸 어디 독과점도 아니고 할 수 있는데 개발공사도 있고 지금 보면은 자료에 보면은 서울 같은 데 민간 혜택 했지 않습니까? 컨소시엄 상계사 맞습니까? 예, 그다음 부산시의 재단법인 도시재생센터의 종구고 또 그다음 광주광역시는 민간 위탁하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우리만 유일하게 응? 경상북도 같은데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할 때는 우리 권은만 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한 곳을 고정하지 마시고 네. 공모를 해서 네. 그중에 제일 좋은데 제안을 받아서 네. 그걸 4군데를 심의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같이 한 군데 이래 해가지고 하는 게 이런 거는 심의가 아니죠. 이거는 뭐 거의 뭐 그래서 이걸 차제는 꼭 이걸 방식을 개선해서 네. 하지 말고 또 우리 위원회에 심의하러 올 때는 최소한 그 분석하는 걸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분석해서 우리가 경남연구원에 해보니까 이런 장점이 이런 단점이 있더라. 또 그 다음에 다른 민간 있다 하던데 또 산학단에 주는 건 어떻더라. 파악을 해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지. 그냥 오시가 막연하게 그냥 연구원에 해서 해둬라. 이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미 네. 9월 5일부터 15일까지 심의를 했으니 네. 우리가 이것도 행정요시행이니까 이미 승인한 걸 저희도 취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지할 때는 이런 걸 반드시 하고 네. 또 의회 오실 때는 분명히 그런 데이터 자료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네, 맞지 않습니까? 네. 예, 이상입니다. 예, 쾌적한 생활 개선을 위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시재생 지원에 관해서 도시국장님, 허동식 도시국장님뿐만 아니라 허대양 도시계획과장님 반갑습니다. 22년도 예산이 22년도 예산이 지금 3억 9천 돼 있는데 이게 아직 정산이 다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원래는 3억 9천만 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요게 이제 17페이지에 네네네. 보면 17페이지에 보면 21년도에 5억을 썼고 22년도에 3억 9천 돼 있는데 3억 9,800 말씀하시죠. 예? 예. 근데 이제 요게 3억 9천이 네네. 지금까지 요게 자료 준비할 때까지 쓴 금액이 3억 9천인 건지 아니면 원래 다 이제 쓰는 예산이 3억 9천인지 5억을 다 쓸 수 있나요 원래도? 아니 작년 예산은 올해 예산은 올해 4억이었죠. 3억 9천 거겠죠. 올해 예산은 3억 9,800이고 작년에 2월 예산이 1억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래 예산이 3억 9천인데 뭐 3억 9천은 다 소진하고 실제로 이제 내년도부터 이제 3년도는 한 5억 정도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요래 증액된 부분은 보통 뭐 도시 재생 사업을 하기 위한 앵카 사업
고정비입니까? 뭐 보통 정액이 고정비는 그 인건비고요. 인건비가 2억 정도 고정으로 나가고 고정적으로 나머지 나. 이제 양성하는 데에서 인력 양성하는 데 교육비가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잘 또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도시 재생도 이렇게 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군 단위, 시군 단위로 이렇게 하는데 조그마한 이렇게 특수한 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소규모 도시 재생 사업은 혹시 없나요? 있습니다. 우리 동네 살리기나 이런 재생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소규모 도시 재생 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하고 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네. 공모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특화 재생하고 두 가지를 공모를 했는데 예, 소규모 재생은 창원시가 하나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하나밖에 안 신청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기 때문에 공모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음, 우리 동네 살리기 같은 경우 규모가 작은 사업은 그럼 내년에 하시라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언제든지 신청을 해서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는 도시 재생 사업이 이제 축소가 된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던데 그 축소가 된다는 말은 앞으로 이 사업이 없어질 수도 있나요? 이 도시 재생 사업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없어지지는 않는데 이제 다만 조금 축소해서 이제 내실을 기하는 네. 그런 형태가 될 겁니까? 축소하고 대신에 국토부에서 방침은 지금처럼 우리 동네 살리기 위해 특화 재생으로 해서 150억 내외로 국비 기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키워달라. 전체적인 사업. 지금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이 이미 이루어졌던 데 대해서 조금 더 그것을 키운다는 말이죠. 의원님 말씀하신 조금 더 우리 동네 살리기나 조그만 데서는 효과가 적으니까 음, 큰 형태의 사업들 만약에 재개발 사업을 하고 되면은 재개발 사업한 인접 지역에는 좀 쇠퇴화될 수 있으니까 재개발하고 같이 묶어서 같이 한꺼번에 민간도 들어오고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민간이 들어오는 부분은 재개발을 하고 인근에 쇠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줘가지고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가자는 게 기조고 지금 있는 사업을 당장은 없어지는 않겠지만 줄여 나가겠다는 게 그런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조금 더 사업을 키우려고 그러면 사실은 5억 예산 가지고는 그런 사업을 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겠다, 그죠? 조금 다른 쪽에 이제 교육도 많이 필요하고 또 그런 쪽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전문가들이 좀 터치를 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예, 또 내년도에는 좀 더 준비해서 좀 파이가 큰 사업량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예산이 들더라도 그렇게 좀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행 출신 김태규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도시재생 사업 이게 2018년도부터 시작됐습니까? 네, 그래서 위탁받을 오늘 경남연구원의 관계자들 왔으면 우리가 좀 더 질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 또 보고도 좀 받을 내용들이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위탁 주는 우리 주택공만 안 오니까 상당히 아쉽습니다, 저는. 이 경남연구원을 알아야 도시주택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이렇게 질의하고 싶은 거는 우리 연구원들의 그 뭐 석박사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지금 136명 중에 네. 어떤 분들이 지금 연구원인지도 모르겠고 그는 일단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연구원들이 와야 내가 연구원에서 와야 이 자료를 요청할 건데 주택국에 가서 자료를 요청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지금 애매한데 그 석박사하고 연구원들 그 자료하고 그 연봉까지 좀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 혹시 가담 연구위원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연구위원 말씀. 예. 네,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의미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지. 연구위원. 연구위원? 예. 연구위원? 예, 뭐 1년 이해할 때 1년. 연구위원. 예. 예, 들어봤습니다. 예, 어떤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분야의 연구를 하는데 예. 회차가 몇 년 차냐, 예. 이걸 이야기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 연구년은 한 8년 정도의 근무 경력이 있거나 네. 학예사까지 포함된 겁니다. 연구원하고 1년 정도의 연구년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연구를
하는 1년을 그냥 출근하지 말고 안식년 말씀하시는 안식년을 이야기한 겁니다. 말하자면. 네. 그 이런 거를 지금 우리 그 경남연구원 직원들이 누가 와야 내가 좀 자세히 물어볼 건데 저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네. 그 알겠습니다. 연구원들하고 그 학예원들 마찬가지까지로 그 숫자랑 그 연봉까지 해가지고 왜 이걸 내가 그 자료를 요청하느냐면 이분들이 어차피 우리 도시재생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 중에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게 이게 2021년에 규정이 됐는데 제정되고 1년 동안 연구연으로 안식을 하는데 보수 직업이 무보수가 아닙니다. 연봉 및 재수당 전액을 지급하고 교통비도 왕복 항공료 1회를 지급하게 돼 있고 체재비가 외국에 나가는 모임입니다. 달러로 되어 있는데 월 500불 지급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공장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예, 의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 저 센터에는 네. 6명이 총 아까 근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경남연구원에서는 박사급의 1명이 그 소속이 돼서 그 센터장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35명의 다른 박사님들한테 그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그 임금비를 전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 나머지는 아까 인건비를 말씀드린 지급 안 하면 어떻게 이루시깁니까 그분들을? 뭐 개발공사에서 1명 파견받고 예. 그 경남연구원에 사실은 1명이 그 부분이 경남연구원에서 월급을 받은 거 파견받은 격이고 4명은 그냥 신규 직원을 모집해서 저희들이 재생 전문가를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자료를 일단 저한테 좀 말하지 그래서 말고 자료를 좀 연구위원 제출해 주시고 안식이라고는 조금 이 부분은 별개의 다음에 사항들. 우리 그 뭐 행감 때나 아니면 네. 그 내년 당초 예산 그 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니까 네, 이거 뭐 동의 안 된다 해서 다 진행되는 거 아니니 그죠? 네네네, 다시 할 테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네, 그 연구위원에 대해서 그 자료가 있으면 정확한 자료가 있으면 네. 경남연구원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 좀 꼭 좀 해달라고 좀 전해 주십시오. 네, 그분들 그러면- 오면 내가 이야기 할 건데 네. 아무도 안 와가지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데 우리 이거 위원님들도 아무도 모르고 있는 사이인데 이거는 뭐 일도 안 하는데 뭐 속된 말로 일도 안 하는데 이거 보수를 다 취급하기 이래 지금 규정이 돼 있는데 한번 걸러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제 질문 그만 예,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제가 구분을 해서 네. 자료를 저희들 그 센터에는 1명이 파견받아서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안식년은 경남연구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분들 어떻게 하냐 그 자료를 받아서 그쪽에 의뢰를 해가지고 자료를 좀 뽑아달라고. 네네네 그렇게 예.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예, 예. 제출하도록 그럼 상세하게 뽑아주세요. 네네. 이상입니다. 김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풍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거대 출신 전기풍 의원입니다. 저는 이제 경남연구원이 네. 잘 해왔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번에 다시 그 위탁하는 거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이제 영속성 문제를 좀 질의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경남연구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교육과 컨설팅 이런 업무들을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재생 사업이 실제 51개 그 사업 중에서 완료 준공 처리된 곳은 4곳밖에 없습니다. 네. 내년에 2023년도에 28곳, 또 2024년도에 13곳 이렇게 해서 도시재생 누질 사업이 내년하고 내후년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솔직히 과장님 생각하실 때 가능합니까? 늦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저희들이 요거는 이제 사업비 관계에 대한 것이고 어느 정도 틀을 갖춰가지고 재정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사업이니까 어느 정도 완성은 될 수 있습니다만 그 외에 이 사업 속에는 소프트웨어 사업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준공이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다듬 나가고 발전시켜 나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너무나 걱정스럽고 네.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 현장을 가보면 그렇습니다. 네네. 제가 뉴딜 사업 현장을 많이 가봤는데 아직 착공조차 못한 곳도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자꾸 변경을 합니다. 계획 변경을 국토부 승인이 나야 됩니다. 네. 근데 그 국토부 승인이 나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뒤로 계획들이 미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023년, 2024년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실제로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18개 시군과 협력을 해서 네. 적극적으로 뭔가 이 계획대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되고 또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위탁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 교육 사업이나 컨설팅이나 이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경남연구원에서 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필드에 가서 느껴보면은 과연 이게 가능할 건가? 주민들 교육은 많이 시켜놨는데 형상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직 앵커 시설도 안 된 곳이 많습니다. 이런 점을 아시고 위탁을 받은 경남연구원에서 어떻게 하면 연구기관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지금 준비된 사업들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 또 예산들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지 또 무엇이 문제인지 이런 것들 좀 검토하셔가지고 의회에 건설소방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자,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님. 제가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각 시군에서 들어온 것을 도시재생 용역을 지금 하는 거지요.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도시 재생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모를 합니다. 중앙에서. 예. 그러면은 그 각 시군별로 요 지역은 어떤 사업을 하고 요 지역은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안을 만듭니다. 근데 그 안이 좀 부족한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중에 경쟁력이 있는 부분 그걸 골라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다듬고 뭘 해줍니다. 그걸 이제 그 전문가들이 그 자문을 한다고 컨설팅을 해주는 건데요. 그래 해주고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우리가 중앙에 이제 공모라든지 우리 도의 공모라든지 이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게 점수가 좋게 나옴을 해가지고 공모를 받고 전국에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중앙의 평가까지 이제 받아가지고 공모에 선정됩니다. 선정되고 나면은 그다음 그 사업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그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할 적에 계속적으로 이제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좀 어느 정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납니다.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반영을 해서 그걸 잘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또 저기 연구원에서 컨설팅을 해드리고요. 그다음 또 이게 이제 또 어느 정도 이게 지속적으로 이제 지금 공공시설이 준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뭐 찻집이 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커피숍이 있으면은 그걸 어떻게 운영하는 게 더 나을지 중간중간에 가서 보고 그다음 우리 외부에 뭐 또 우리 자문위원 교수분들도 모시고 가서 보고 이래서 이제 뭐 공방을 만들어 놨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야 운영이 제대로 될 것인지 그걸 계속적으로 컨설팅을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운영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일을 거기 가서 하는 건 아닙니다. 국장님, 제가 물론 이제 우리 경상남도 중에서도 도시 계획 분야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거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구창원 같은 경우에는 71년도에 이게 대통령령에 의해서 산업입지법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1층 건폐율 50%, 용적률 80%, 이 애환을 달래주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사님도 공약을 넣어놨고, 창원시장도 공약에 이어놨고, 저 역시도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 지역에 우리가 데이터를 쭉 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개발공사에서도 용역을 많이 해요. 지금 이제
국장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정말로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 말씀대로 이거는 뭐 동의를 안 하면은 안 되는 정도로까지 좀 말이 좀 지나친가 모르겠는데 이래 해가지고 심의 다 해가지고 이거 승인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경남발전연구원이 아니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고 또한 우리가 개발공사의 특성상 보면은 개발을 해가지고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부서고, 예. 발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들이 각자 자리에서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각자 개인 방에서 개인 용역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 있으면은 경남발전연구원이라 그는 그 타이틀이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데이터베이스가 공유가 되어가 있다는 것 말고는 특별히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가하지만은 지역 특성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모르는 이런 경우도 좀 있고 지역 특성에 대해서 모른다기보다도 지역마다 그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피부로 직접 맞대가지고 우리 그 지역에 가면 어떤 애환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줄 수 있는 이런 업체에다가 우리는 용역을 주고 싶은 게 그 우리 경남도민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안 주면 안 되도록 이렇게가 오늘 시간이 임박해가지고 이래 나오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뭐 아마 다른 동료 의원님들이 질문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회로 통해 가지고 회의로 좀 마쳐 가지고 그래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그렇게 의견을 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겠죠? 예, 제가 예.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풍 의원님. 예, 거제 출신 전기풍 의원입니다.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공공기관 위탁 대행 재협약 시에 민간 위탁을 포함하여 다양한 기관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자체 심의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할 것을 부대 의견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풍 의원으로부터 부대 의견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 위원이 있으므로 정기풍 의원께서 제안한 부대 의견을 붙인 원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부대 의견을 붙인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습니까? 네.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엇이 이런
다음 11페이지 이거 해야 될까요? 이게 의석을 정론하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균형발전국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국장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안태명입니다. 의안번호 102호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 출연기간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단법인 경남 한방 항노화 연구원 출연금 18억 9천만 원과 2023년 산청 세계 전통의학 항노화 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연금 25억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경상남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경상남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항노화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설립한 재단법인 경남 한방 항노화 연구원 출연금 18억 9천만 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세부 내역으로는 원장, 연구원, 행정원, 고무직 등 총 20명에 대한 인건비 11억 2,756만 원과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등 경비 4억 6,044만 원, 자체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비 3억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 주요 추진 사업은 항노화 고부가가치 연구개발, 지역특화 항노화 소재 실용화 기술 지원 사업, 홍보 마케팅 등 항노화 기업의 제품 사업화 지원, 정부, 지자체, 민간 공모 연구과제 수주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의 출연을 통해서 경남 항노화 산업의 거점 연구기관으로서 기능성 제품 연구개발과 항노화 관련 기업들에 대한 제품 사업화 지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2023 세계 전통의학 항노화 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포 행사의 성공적 개최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엑스포 조직위원회의 행사장 조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135억 4천만 원으로 2022년에 27억 5천만 원, 그리고 내년에 107억 9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2023년은 국제행사의 차질 없는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기재부 승인 금액보다 1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4년도 사업비 107억 9천만 원 중 도비 출연금은 25억 원입니다. 2023년도 사업비 107억 9천만 원의 산출 내역은 먼저 전기소방통신공사 임시 텐트 임차 등 행사장 조성과 전시 체험시설의 연출 40억 2천만 원, 그리고 행사 운영비 20억 3천만 원, 홍보 마케팅비 11억 4천만 원, 그리고 조직위원회 운영비와 재경비로 36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상과 같이 재단법인 경남 한방 항노화 연구원과 2023년 산청 세계 전통의학 항노화 엑스포 지원으로 우리도 신성장 종적인 항노화 산업과 그리고 경남 군행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소관 업무의 책임자이자 전문가인 항노화 연구원장과 또 산청 엑스포 사무처장이 각각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면 없습니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태명 균형발전국장님 반갑습니다. 그 항노화 연구소장님, 원장님도 반갑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항노화 연구원 해서 우리가 출연금을 한 19억 정도 요청을 했다, 그제? 예. 예. 그 중에 그 연구개발비가 3억 정도인데 이 작년에도 작년에가 아니고 올해도 3억이죠. 예, 출연금은 예, 같은 금액입니다. 예, 올해도 연구개발비는 이제 3억이고 이제 그래서 이거 연구개발비가 사실은 인건비나 경비에 비해서 조금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경남 한방항로연구원장 이양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그 장진영 의원님 주신 말씀에 공감을 저희들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연구개발비는 한 3억 200만 원 정도 요구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매년 결산을 하고 나면은 순생애 이익금이 한 2억 내외로 지금 이렇게 2, 3억 정도로 이제 남는 부분을 올해는 1억 넘게 투자를 해가지고 4억 3천만 원을 자체 연구개발비로 사업을 추진해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자체 도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연구개발비에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정부 공모사업이나 다른 지자체, 시군지자체의 공모사업을 많이 좀 수주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바라건대는 사실 도 재정이 어렵지만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도 자체 연구개발비도 조금은 더 늘어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그럼 이제 연구개발비는 사실은 우리 도에서 출연금은 3억 2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나머지 이제 국가 이제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연구개발비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현재는 올해는 최고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올해 같은 경우 이제 국도비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연구개발비를 얼마 정도 확보하셨나요? 전체 저희들 연구개발비 올해 한 53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좀 큰 게, 그거는 이제 연구개발비로 하나 큰 카테고리가 빠져야 될 게, 약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사업비가 한 32억 빠지고 나면은 한 22억 정도가 정부 또는 지자체 연구과제, 그 다음에 우리 자체 아까 저희들 우리 또 출연금 3억 2천에서 전년 또 잉여금 한 1억 얼마를 보태 4억 3천하고 합해서 약 순수 연구개발비는 한 2억에서 23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통 이제 연구지원팀이 이렇게 연구지원팀도 있고 연구개발팀도 있고 산업소재팀도 있고 기업지원팀도 있는데 네. 보통 이렇게 우리가 박사급 이상 이렇게 인원은 한 몇 분 정도 이렇게 보유하고 계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 연구원의 연구인력은 14명입니다. 그 중에 박사가 5명이고요. 석사가 8명, 학사 1명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고급 인력이 연구 과제가 없거나 연구 예산이 없어서 하여튼 조금 이렇게 공백기를 가지는 시간이 없도록 연구 용역에 대한 예산을 충실히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건은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권영만 의원입니다. 예, 연차별 출연 계획 여기 보면은 다른 건 가지고 저 출연 기대 효과에 그럼 지금 우리가 저 2015년부터인가 쭉 투자를 해서 15년부터 인건비, 일반 관리비, 연구개발비 이렇게 쭉 이제 이 출자를 해왔는데 제일 중요한 수익 사업이 2022년도에는 1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죠? 그럼 우리가 내년도 23년도에는 35억 4천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그죠? 그럼 이게 내년도는 세계 엑스포를 행사를 하니까 거기에 수입이 이만큼 날 것이라고 예측해가 잡은 겁니까? 엑스포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나중 엑스포 사무처 소관이고 저는 항로화 연구원. 아 그래요? 그럼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중에 할게요 그러면. 그럼 우리 예. 예, 산청부 엑스포 사무처장 박정준입니다. 이장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권원만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권원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금 36억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우리 티켓 발매를 해가지고 네. 티켓 판매 비용이 한 30억 가까이 되고 나머지 텐트라든지 이런 시설물 들어오는 입점자들한테 한 4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가지고 향후에 예상되는 수입 예상 금액을 예산에 계산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내년 2023년까지 우리 산청세계 전통의 엑스포에 총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확정된 금액이 123억이고요. 123억이죠. 예, 추가로 12억이 더 출연금으로. 그럼 내년도에 우리가 엑스포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럼 지금 그래 여기 보니까 출자 연출 계획가 35억 4천만 원 총 해가지고 올해는 1억. 결론적으로 그렇게 100매덕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우리가 그러면 돈으로 계산하면은 그죠? 예. 어느 정도의 이 지역 경제 활성화 도움이 되면 우리가 이 돈을 많은 돈을 예. 몇 년을 또 연구개발에 투자를 해오면서 예. 최종적으로 이 대회를 엑스포를 마치게 되면은 예. 우리가 수익 사업이지만 지역 사회의 기여도가 예.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조사를 한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은 산청 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경남 지역 파급 효과로 생산 유발 효과가 1,302억 원, 1,300. 그리고 소득 유발 효과가 260억,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618억, 그다음에 고용 유발이 2,452명으로 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 그런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제가 묻는 거는 계속 쭉 몇 년에 거쳐서 출자만 이렇게 하고 수익에 대한 아무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죠? 네. 궁금해서 이제 질의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건 지금 국빈을 놔두고 도비만 전체적으로 얼마 들어간 겁니까? 지금 도비가 전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금액이 25억에다가 6억을 더하니까 31억이 되고 군비도 딱 그마침이고 총 32억이래요? 예. 군비도 31억이 되고 국비가 36억이 37억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이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내년도 대회를 철저히 준비하셔가지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그나큰 도움이 되고 경남에 모든 꼭 이 산청만 이렇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네. 그 주변 우리 지역
경제도 좀 하루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그 마케팅을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해서 잘 추진하도록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박성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의원입니다. 잘 들립니까? 네. 답변을 갖다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해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노화를 억제하고 지연시키는 연구. 지금 우리가 이 항노화에 관련해서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지금 우리 산청에서만요 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도 이와 같은 연구를 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의원님 도내의 유산 연구기관은 남해의 마늘 연구소가 있고요. 남해 마늘. 하동에 녹차 연구소가 있고 있습니다. 있는데 유산 연구기관의 지자체 연구소가 도내에 있는데 거기는 남해 마늘 연구소는 남해 군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군 지역의 어떤 그 연구 수요만 충당하고 있고요. 저 하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경남 한방항로화 연구원은 의원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업무 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는 산청군 약초 연구소를 시작을 할 때 산청군 약초 연구소일 때는 산청군만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 항노화 산업이 산청군만 비단 국한되는 건 아니다. 도내 서부 경남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서부 경남을 중심으로 해서 전 도내에 이렇게 그 항노화 산업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또 전체를 상대로 해서 사업도 공모도 하고 추진을 하고 자체 사업이든 뭐든 전부 다 또 전체를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만 또 저희들은 이제 또 출연기관이고 아까 말씀드린 남해나 하동 연구소는 그 군 출연기관입니다. 예, 그 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없습니까? 이 한방 항노화 산업과 관련해서. 저희들하고 유사한 이름이나 유사한 명칭을 갖고 저희들하고 같은 연구를 하는 기관은 저희들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부 이제 기관이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한의학 연구원이 있고 한의학 진흥원이 있습니다. 대구 대전에. 한의학진흥원, 예. 그거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그야말로 한의와 관련된 부분을 전문적으로 보건복지부 산에서 출연한 정부 출연기관이 있고요. 도단위 기관에서는 다른 시군에는 각각 뭐 금산에는 인삼연구소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진안에는 전남 진안에는 홍삼연구소가 있듯이 그러니까 각 지역에 나는 특산물이나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남해나 하동연구소처럼 그런 연구소는 지자체별로 전국에 한 15군데 내지 16군데 있는 걸로 지금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정기봉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제 출신 전기풍 의원입니다. 예. 원장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연구원 이끈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연구 개발비가 굉장히 좀 작은 규모이고 대부분이 인건비죠. 예, 그렇습니다. 예, 관리비 중에서도 상당수는 또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그런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소위 말하는 무기계약직 저희들은 이제 과제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과제연구원은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는 과제연구원 한 명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데 정부 과제를 통해서 정부 사업비를 갖고 채용하는 과제연구원은 4명이 있습니다. 그거는 단기로 이제 주로 한 길어야 10개월, 뭐 5개월 연말까지 이렇게 과제연구원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인건비 중에 여기는 안 들어 있습니다. 안 들어 있죠. 그분들은 정부 사업비로 갖고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출자 출연금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금액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예산들이죠. 요 금액의 출자 출연금의 과제연구원 인건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우리 기업 애로 기술 과제라고 해요. 그 과제를 1년에 한 5개 기업 정도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그게 한 2억 8, 9천 정도 됩니다. 업체당 한 4천 정도 해가지고 4천 명만 해가지고 2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한 5개월, 5, 6개월, 6, 7개월 정도 과제연구원 한 명 쓰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그 전년 대비의 인건비 비중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증액돼 왔는데 처음에 출연할 때는 5억이었던
것이 2015년도에 지금은 거의 3배 이상 증가됐지 않습니까? 추가로 신규 채용을 하게 되는데 책임연구원하고 행정원 네. 이 추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책임연구원 한 명은 저희들이 일전에 그 지난 8월 의회 개원하셨을 때 저희들 처음 업무 보고 될 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연구원 바로 뒤편 부지에 저 국비 사업으로 약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라고 소위 말하는 그 기능성 식품 같은 걸 가공하는 가공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곧 착공을 할 겁니다. 저희들이 그게 전체적으로 건축비하고 그 장비비까지 60억으로 해서 지금 짓고 있는데 그게 이제 금년 10월 이달 한 하순경에 착공을 하면 장비까지 다 넣는 공사가 내년 말로 준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센터를 관리하고 책임지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내실있게 할 건지를 적어도 한 3개월 정도는 그 센터 책임자는 뽑아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책임연구원 센터장급 한 명을 3개월치 예산을 지금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행정원 1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 연구 지원, 저희들 연구원 안에 조직이 아까 의원님께서 주셨지만 행정 지원팀이 있고 행정 지원팀은 그야말로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재료를 구입해주고 지원해주고 하는 그 지원팀입니다. 그 지원팀의 인력이 지금 총 3명, 실장까지 총 3명인데 원래 정원은 5명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왜 이렇게 적냐고 하면 그동안에 작년까지는 저희들 연구지원팀에 도에서 사무관 한 분하고 한 명하고 6급 이하 한 명하고 직원 2명을 파견을 받아서 업무를 좀 보조를 받고 수행해 왔더랬습니다. 왔는데 올해부터는 도에서도 인력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사무관 파견은 좀 중지시키고 6급 한 명만 와서 지금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한 사람을 원장님 예예.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네. 계속해서 인건비 비중이 자꾸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책임연구원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관리 측면의 직원 아니겠습니까? 무슨 연구를 위한 인력인지 아니면은 그냥 단순 일반 관리직을 이제 모집하는 것인지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이거는 의원님 실제 이제 R&D 소위 말해 연구 인력은 아니고요. 그 센터 관리하는 인력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책임연구원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직급상 죄송합니다. 직급상 저렇게 이제 분류가 되다 보니까 행정업 말고는 우리 직렬하고 분류가 그냥 일반 관리직을 그 모집하는 거 아닙니까? 관리직은 다 행정원들을 일반 행정원을 관리직으로 일단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드에 연구실에 있거나 그 연구 시설을 가동하고 책임지는 부분은 전부 이제 연구원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직급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좀 자성력을 좀 갖추도록 요구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7년 정도에 지금 연륜도 쌓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물론 이제 시설이 자꾸 보강이 되니까 인력은 더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인건비 비중을 계속 이렇게 많이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연구에 관련된 내용들은 뭐 국비 사업이든 뭐 도비 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그 연구비에 관련된 그 사업들 비중들은 좀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게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더 올해 노력하겠습니다.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올해에 예. 올해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저희들 출연금 외에 총 연구 과제는 29건에 한 53억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53억이 특별하게 예산으로 지금 하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약용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사업비가 좀 비중이 많아서 올해 금액이 더 큽니다만 그 금액을 빼더라도 한 22, 3억 정도는 연구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 굉장한 필요성에 의해서 그 항로와 관련된 산업들은 앞으로 미래 산업들 아니겠습니까? 건강하고도 직결되고 있고 또 많은 부분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우리가 연구원의 기능을 하려면은 인건비 비중보다는 연구 개발비가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자생력을 갖추려면 연구비 확보에 전력을 다 쏟아야 됩니다. 예, 그렇게 그게 하겠습니다. 원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상입니다. 서희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김해 출신 서희봉 의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장님한테 건의 좀 드릴게요. 이게 쭉 연차적으로 이래 이제 출자를 해왔고, 이 업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계를 하고 지켜본 분들은 이해가 되겠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뭐 전자에 쭉 초기부터 관계를 안 했기 때문에 한눈에 이걸 잘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말고 간단 명료하게 전체 몇 년 거쳐서 얼마 동안 출자를 했고 인원은 몇 명이고 전체적인 아웃라인 한 장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눈에 기간은 얼마를 두면 얼마를 지금까지 도비는 얼마가 들어갔으면 국비는 얼마가 들어갔으면 이래 막 이거 쭉 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우리 의원님들은 다 이해를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한눈에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무턱대고 궁금하다고 질문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좀 이거를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어려운가 모르겠는데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동안 인원은 몇 명이며 이게 뭐 제 간단한 판단에 이게 이제 그 국비라든지 도비 이런 게 들어가서 그렇지 이런 사업들이 개인 사업 같으면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궁금하고 예? 투자가 얼마가 됐는데 수익이 얼마가 나면 한눈에 이 쭉 허쳐나니까 잘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뭐 어려운 말씀인가는 모르겠는데 그래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한눈에 쭉 그동안에 요렇게 해서 진행이 되어 왔구나. 좀 그렇게 정리를 하면 자료를 한번 부탁할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자료를 만들어서 예. 내일 중으로 드리도록 그래 제 어중을 잘 아시겠지? 예, 잘 무슨 알겠습니다. 이거 뭐 복잡하게 허쳐나니까. 예. 그러고 지금 초기부터 제가 관계를 했으면 뭐 그 앞부분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역사를 알지만은 이 보니까 뭐 이 향로하고 또 뭐 막 디스크가 엑스포하고 뭐 하고 디스크 하니까 잘 구분을 할 수 없겠습니다. 예, 한눈에 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국장님 그걸 한번 힘드신가 모르겠는데 예. 그렇게 좀 한 장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각자 한 장 안에 그렇게 두 기관이 각자 한 장씩 들어가게끔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내일 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희봉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장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우리 존경하는 서희봉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 매해 출자 출연금을 저희 도비로 가지고 갖고 가는데 이게 연구에만 그치는 겁니까? 아니면 향후에 이게 어떤 수익이 창출이 되는 겁니까? 예, 저희들 이제 연구 과제를 여러 가지 수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또 자체적으로 기업 지원 과제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바로 기업의 기술 이전이 되어져 가지고 기업에서 생산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기술 이전한 게 한 21건 정도 됩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감사 자료에도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감사 자료에도 나갈 것 같은데 저희들이 요거에 있어서 제출이 될 건데요. 저희들이 연구한 부분은 시제품이나 제품을 개발한 거는 바로 가급적이면은 기업에 이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은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정부 과제나 이런 걸 이제 따기 위해서 그 과제를 저희들이 기술 연구 실적을 쌓아서 그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다음에 이제 기업 지원팀은 매년 기업 지원을 해갖고 매출하고 고용 부분을 작년부터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별로 다 저희들이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대략적으로 업무 보고 받아볼 때 우리 우리 균형발전국에서 우리 서부 경남이 또 인구 소멸 지역이고 또 지리적으로 좀 소외됐다는 것 때문에 이런 과도하게 엑스포 행사가 비슷한 행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봤고 또 제가 다녀봤는데 그 행사 성격이
그 유사한 어떤 형태로 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 좀 모르겠습니다. 어떤 가시적인 성과물이 언제쯤 이렇게 될 것인지 이 뭐 그 지리적 특성 아니겠습니까? 지리산이라 하는 우리 대한민국 그 명산 중에 하나를 그 끼고 있는 곳인데 거기서 나는 어떤 약초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시제품을 개발을 해가지고 어떤 지역 농가라든지 이런 데 좀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출연하는 어떤 금액에 비해서 과연 그분들의 어떤 농가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까? 엑스포 행사와 관련된 부분. 아, 엑스포 행사는 또 별개입니까? 최상임 답변들을 예.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 복잡하네요. 예, 내용은 이장훈 의원님, 들으셨죠? 죄송합니다. 저 메모하다가 음. 지금 저 행사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행사가 네. 뭐 산삼도 있고 뭐 항노화도 있고 등등 뭐 유사 행사가 굉장히 많고 네, 우리 그 균형발전국에서 우리 서부 경남 쪽에서 우리가 지역 소멸이라든지 어떤 소외된 지역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상 큰 행사도 많이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뭐 행사 성격도 거의 비슷하고 지리산 내에서 어떤 뭐 그분들 농가 소득을 좀 올리고 하는 데 있어서 네, 정말 그 이런 그 그분들 농가 소득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출연하는 어떤 금액이 지금은 좀 과다하다고 보여지는데 예,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산청 엑스포는 아시다시피 2013년에 한 번 개최를 했었고요. 그래 내년에 10년 만인 내년에 다시 개최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도 뭐 인구 소멸 예상 지역이고 산청이 우리 경남도에서 뭐 재정력으로 보면은 뒤에서 뭐 두 번째 정도 랭크되어 있는 그런 그 아주 어려운 그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라든지 도에서도 우리 좀 못 사는 어려운 지역에 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앞으로 그 더 개발할 수 있는 발전될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좀 배려를 해주셨다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제가 설명드리기 편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청도 그렇지만 함양도 작년에 했었고요. 하동도 이제 내년에는 5월달에 할 테니까 다들 뭐 어려운 군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배려점이 있었다는 그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엑스포를 함으로 해서 전국적인 시각이라든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외국에 있는 관람객들도 와가지고 우리 그 대한민국의 그 한의학이 세계에 알려질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장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출자 출연금은 매해 이렇게 또 정액이 될 수도 있는 어떤 상황인데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지금쯤이면은 7년이 지났으면은 아까 우리 정기풍 의원님 말씀도 하셨는데 어떤 가시적인 성과물을 좀 갖고 왔으면 좋겠고 예. 아까 뭐 기대 효과니 뭐 생산 유발 효과니 등등 이래 했는데 그게 무슨 수치로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라 뭐 용역으로 해서 예. 나온 어떤 자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물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 좋은 그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적을 잘해주셔서 그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낙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그 엑스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 처장님 저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이 엑스포라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볼거리, 먹거리, 예, 또 잠자는 그 숙소 이 3박자 맞아야 되거든요. 예. 그거는 뭐 잘 대책을 잘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8월 말에 예. 그 저희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행사 사기업이 그 공모를 해가지고 일단 MBC CNI라는 고향에 있는 그 회사가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결정이 돼가지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이 많은 요구와 그 회의를 거침으로 해서 10월 말까지 아마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예. 그런 거에서 좋은 대안들을 도출을 해가지고 그걸 기본 계획으로 종합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처장님 저 준비를 잘 하시겠지만은 중간중간에 우리 의회 별도로 시간을 내지 마시고 우리 의사일정 오늘 있는 날 우리 위원회 있는 날 네네. 예, 그런 자투 시간을 활용해서 중간중간 좀 보도 좀 잘해 주시고 또 네. 우리 또 기회 되면 우리 또 위원회 위원들 현직 견학도 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또 거기 봐야 또 저희들도 예산 이 심의라든지 이또 당초 예산 앞두고 좋으니까 그런 기회를 가져주시고 네.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홍보 방안 네. 이거 대충 간략하게만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홍보 예산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지금 전체 금액의 홍보 예산이 한 18억, 19억 정도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것으로는 좀 저는 좀 부족하다고 보고 홍보 계획을 매스미디어든지 그 뭐 각종 SNS, 그다음에 신문, 그다음 외국 특파원 등 해가지고 국내외를 총망라하면서 출장도 가고 홍보도 하는 이런 그 예산이 필요하니까 여기 있는 예산 말고라도 산청군에서도 할 수 있는 예산을 다른 우회 지원적으로 이렇게 좀 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8억 가지고 모자라니까 한 2, 3억 정도 더 보태가지고 충분히 그저 홍보가 잘 되어야 관람객이 많이 올 수 있거든요. 예. 그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공하는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교통대책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 저도 우리 산청이 어제까지 열흘 동안 그 약초 축제를 했습니다. 저 아래쪽에서 했는데요. 3일 연휴가 2번 경기가 있었는데 중간에 있는 연휴 때는 국도가 그 막힐 정도로 차가 많이 왔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래쪽에서 부행사장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고 주행사장 쪽에는 지금 주차 공간을 엄청 크게 닦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그때까지는 완공이 될 테니까 그 위에 부분만 해도 한 15,000대 정도 차량이 주차가 가능한 그런 공간이 되기 때문에 주차 공간은 충분한데 이제 교통 소통 대책이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보고 경찰하고 협조를 잘 해가지고 교통 소통이 잘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예, 저희들 그 일선에도 이 많은 이 우리가 이벤트 행사를 많이 하는데 주로 주차장은 지금 확보가 잘 되고 있는데 방금 처장님 말씀했다시피 이 교통 이 일방 통행이라든지 또 우리가 IC에서 막혀가 못 들어오는 문제 그럴 때는 또 들어서 우회하는 도로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경찰하고 행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하셔가지고 그걸 대책을 잘 세워야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엑스포 우리 포스트 엑스포 해가지고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은 이 많은 시설물을 우리가 시설하고 되는데 이 활용 방안을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방안도 지금부터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이 우리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은 이 시설물 효율적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예, 이것도 시설물 관리하는데 많이 들어가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시설물에 대해서 위탁을 해서 그 주면은 우리가 관리비 들어가지 않고 또 민간 창출이 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부터 하나하나 챙기셔가지고 내년도에 이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은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하나하나 챙기셔가지고 그렇게 잘 준비하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성남인 의원님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꼭 이상입니다. 그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그놈만 의원. 예, 한방 항로가 우리 아니 잠깐만요. 그 다른 거 아까 내 얘기 보고 답변한 중에 연구 결과를 그죠 항로화 그 지금 뭐 수십 건 수백 건 했는 건 잘 모르겠는데 연구원들이 지금 이렇게 7, 8년의 연구를 해가서 뭐 연구물이 있을 것 아니면 결과물이 그죠? 그 결과물을 기업에 이렇게 준다 그러는데 기업에 줄 때 그냥 우리가 무상으로 줍니까? 아니면 그걸 주면서 뭔가 인센티브가 어떻게 이런 계약이 체결이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 기술료를 계약을 해서 그 소위 말하는 저 정부 연구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선행기술료하고 갱상기술료라고 두 가지가 있는데 선행기술료라는 것은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 우리 자체 출연금으로 한 순수한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그 기술을 기업에서 전혀 안 하다가 기업에서 가져가면은 그 우리 연구비의 10%를 선행기술로 받고요. 어디 10%예요? 연구 경비, 연구 비용의 10%를 연구 비용의 10%를 예. 그래서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업하고 같이 하고 있는 지금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게 지금 기업 애로 기술 과제라고 저희들이 그 일정 부분을 대고 기업도 일정 부분 돈을 투자를 해서 공동으로 연구하는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선행 기술료는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고 갱상 이전료라고 갱상 기술료라고 그거는 매출액의 1%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금 기업에서 이전해 가지고 기업에서도 그 바로 기술을 넘어갔다 해서 바로 판매를 이렇게 헛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영세한 기업이 돼서 저희들도 홍보 방법도 지원하고 디자인도 개발해주는 이런 쪽을 해가지고 기업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이전료를 받도록 규정 상태에 있고요. 그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입은 있습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 갱상 이전료는 잠깐만요. 선급 이전료는 한 2,400만 원을 받았고요. 2,400만 원. 2,400만 원. 예. 그 이제 그 갱상 기술 이전료는 한 915만 원 정도 받았는데 실제 이 부분은 이 기술 이전되고 나서 실제 이제 판매 금액이 홍보비 뭐 이런 거 다 공제를 하고 이렇게 받다 보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1%를 받다 보니까 사실상 그 저희들 영시한 그 항노화 기업의 많은 그 이전료는 사실은 좀 이렇게 거두드리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네. 우리가 여기 이제 연구원이 연구하는 그 결과물이 네. 그죠? 네. 그렇게 핵심적이지 않고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좋은 물건이 한 개 나오면은 쉽게 특허를 우리가 등록한다든지 네, 맞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 투자하는 것만큼의 우리가 뭐 그 영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역의 경제를 뭐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면 그 지역에 그 생산하는 그 업체에다가 우리가 뭐 기술을 이전해 준다든지 뭔가 이렇게 하는 그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수년 7, 8년에 용역비는 내가 본 게 연구원 용역비가 엄청나게 투자돼 가지고 지금 그렇게 뛰어난 결과물이 내가 보기 보이는 게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없는데 예, 저희들이 이제 감사 자료에도 그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한 성과나 특허 출원해서 특허한 리서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다음에 감사 자료에 있습니까? 예, 감사 자료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일단 막 그런 거다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 제가 그동안에 뭐 질의 답변 하던 과정을 보고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처장님은 임기제 지금 몇 년 차입니까? 사장님 앞으로 발언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 그 5월 16일 날 발령을 받아서 임기가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1년씩 그러면 처음 응모할 때 기간을 정해가지고 예. 한시적인 그 자리에 응모를 했기 때문에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내년 엑스포 끝나면은 정리만 하고 그 다음에 끝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그럼 5월에 그 반수 지사 취임과 동시에 지금 당선과 동시에 이제 임용이 된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지사님 당선이 6월 1일 날 선거를 하셨죠. 예? 6월 1일 날 선거를 하셨죠. 저희 지방선거가. 예. 그런데 저는 5월 16일이니까 제가 더 앞입니다. 네. 그래 들어와가지고 그래 이제 그 지사님이 바뀌셔도 업무 추진에는 뭐 계약 기간 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예. 조직위원장님이 이제 도지사님이시니까 자동선 지적 조직위원장은 선결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공모를 해서 뽑았기 때문에
그대로 또 뭐 이런 그대로 행정을 그 처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5억 9천만 원 가지고 감산 합천 경상남도 5억 9천만 원 출자를 해가지고 예. 법인을 설립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 지금까지 이어서 지금 수지 분석은 어떻게 지금 간단하게 한번 보고란 말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자 출연 기간에 대해서 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이래 되면 또 감사한테 많이 기대집니다. 지금 또 한 가지 더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우리 그 세계 엑스포가 예. 우리나라 지금 엑스포가 세계 엑스포가 우리 뭐 한평 나비 축제를 비롯해 가지고 뭐 안면도 꽃 축제 많이 하고 있죠, 그죠? 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 예.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 분담금하고 예. 비율이 예. 이게 행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거의 뭐 제가 다 파악은 못했지만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중앙 정부에서 그걸 정해주기 때문에 각 부처별로 예. 그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비율에 있어서는요.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 맹색이 FTA로 은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지금 현재 농촌이 살기가 힘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구책으로 이렇게 국비를 지원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국비가 70%도 아니고 30%입니다. 30%. 이게 그 우리가 국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이제 그 산청군하고 도하고 그 사전에 해가지고 예산이 이제 확정된 그런 상태인데요. 뭐 나름 열심히 노력은 한 것으로 들었지만은 국비 사정이 좀 안 좋아가지고 좀 감액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일을 안 하니까 중앙 부처에서 볼 때 일을 안 하니까 지원을 안 해준 거 아이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2022년도에는 수입이 1억인데 23년에는 35억 4천만 원 목표 잡아놨네요. 그럼 1억을 버리다가 35억을 버리겠다.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건지 무슨 근거로 해가 이런 데이터로 내놓은 건지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36억 총액은 36억인데 금년에 1억 잡아놓은 것은 각종 그 홍보 비용이라든지 어떤 기업에서 와가지고 사전에 좀 투자를 하겠다고는 그런 회사가 있다면은 예상치로 그래 잡아놓은 예산이고요. 사실상 행사는 내년에 하기 때문에 그건 티켓 판매라든지 부스 판매 비용 그거는 내년에 거의 95% 이상이 내년에 들어올 금액이기 때문에 금년엔 최소한 1억만 잡아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 처장님, 생일 때 잘 몰랐고 3년을 굶는 거하고 똑같다 아닙니까? 이게 결국은 이 자체도 차츰차츰 무슨 증가가 있어야 되는데 1년 소득을 1억을 잡아놓고 내년도에는 35억을 잡아놨다. 이거 누가 봐도 우스운 이야기인 것 같고 또한 이 부분에도 국비가 그래도 우리 세계 엑스포를 한다고는 이런 우리가 중앙부처에 그 동의를 받아냈으면은 정말 이거 30% 국비를 지원받는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여수나 한평이나 순천만이나 한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비교 분석 해가지고 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예, 그래야겠습니다. 최근에 예. 지금 그 우리 영호남을 저 울로 경기도 울로 필요 없고 예.
예. 영원함 쪽으로만 해가지고 네. 비교 분석 자료를 해가지고 무슨 엑스포 얼마,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놓은 거 있지, 그죠? 네, 네. 요런 거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예. 주셔야 이번에 그 행감 때 우리가 활용을 하도록 전 의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조간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 출연기간 출연 동의안을 권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또 해야 되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99회 임시회 제1차 산업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아유, 안 받으면 큰일 날 뻔해서 고맙다.